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온체인 위클리에 대해 말씀을 드릴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10분 정도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요를 소개를 드리자면 주제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대시보드를 만들기였고요. 목적은 각 대시보드마다 달라집니다. 대부분 온체인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이제 약간 재무제표처럼 이 코인에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많이 만드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일 수도 있는 것들로 했고요. 사실은 제가 그냥 온체인 쿼리를 쌓아보기 위해서, 만들어보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컨셉은 한 주에 하나의 대시보드를 만들기였고요. 그래서 제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약간 깊이 있는 분석이라기보다 좀 찰방찰방한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개발 환경은 온체인 데이터를 끌어오고 SQL 쓰기 때문에 콜앱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듄이라는 인체인 데이터 인덱싱도 해주고 GitHub 같은 역할도 하는 친구를 사용했고요. 1인 프로젝트여서 분담은 없었고 기대 효과는 다른 웹2? 다른 IT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뭐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때 유저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체인 상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기대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온체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약간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온 블록체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라고 부를 정도로 흔해진 것처럼 이제 온라인에 데이터가 많은데 그거에 하위 데이터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그냥 인터넷의 확장판? 그 위에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간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는 그냥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데이터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면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대충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블록이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이 이제 공책 낱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하실 때 RNN 구조 생긴 거랑 좀 비슷하게 블록 이렇게 시계열 순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왜 좋냐, 왜 관심을 가지면 좋냐라고 하는 게 이 되게 특별한 기능 때문인데 이 공책에 한번 쓰면 이제 절대 지워지지 않고 공책이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마법의 공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라는 건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레저 뭐라고 하죠? 무슨 공책 낱장들이 엮여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공책 위에 적힌 모든 내용을 온체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원장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맞습니다. 원장. 네네. 그래서 인터넷이 원래 이제 스테이트가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개편을 하면 이전 버전은 저희가 볼 수가 없지만 블록체인은 한번 쓰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스테이트풀하다고 인터넷에 모든 기록을 남겨주는 공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떤 내용들이 공책에 쓰여져 있냐라고 하면은 어떤 블록체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한다면 목적 자체가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얼마 비트코인을 보냈다 같은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가치 저장과 전송이기 때문에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분산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월드 컴퓨터가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제 iOS 같은 거라고 안드로이드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와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떤 데이터가 남는지는 이제 다 로그 데이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SNS 앱이다 그러면은 뭐 트위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어떤 트위터를 날렸고 거기에 누가 반응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고요. 게임이면 뭐 당연히 뭐 누가 어떤 아이템으로 누구를 이겼고 뭐 그래서 어떤 얼마의 포인트를 얻었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음악이나 예술은 이제 NFT 쪽이 될 텐데 그런 파일 자체 와 거래 내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금융은 이제 거래 내역 등등등 이 모든 금융 서비스에 대한 기록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은 정말 많고 뭐 누구나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이더리움을 저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굳이 온체인 데이터냐? 사실은 쓰는 사람 유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상호작용이겠지만 유저도 많지 않고 앱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다양하다거나 엄청나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온체인 데이터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이제 온체인이 이제 온라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어 저도 몰랐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저께 올라온 트위터에 따르면 갑자기 온체인이라는 단어 이제 키워드 검색량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올라갔다고 해 봤자 지금 100 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언젠가는 이렇게 올타임 하이를 찍지 않겠냐 뭐 이런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는 대부분 이제 금융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쓰고 있냐 그 내역이 80% 나머지 10%가 NFT나 게임이고 나머지 10%가 이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들 뭐 투표나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온체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늘어나면 이제 그 활동의 뭐 이벤트 로그라고 할까요? 그런 온체인 데이터도 늘어나고 이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특성상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이제 기록의 불변성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는 스캐너라고 불리는 아니면 익스플로러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볼 수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약간의 쿼리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를 인덱싱을 해 주는 플랫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는 익숙하게 알고 계신 그 대시보드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온체인 데이터 이코시스템에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미지가 좀 작긴 한데 아무튼 깃허브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쿼리를 볼 수도 있고 데이터들이 가공 가능한 형태로 이제 테이블 형태로 다 인덱싱이 되어 있고 왜냐면 온체인 데이터 자체는 기계 언어처럼 이제 헥스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 제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서 이제 변환해서 이제 딱 대기를 시켜 주는 거죠. 제가 쿼리를 날리면은 볼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그리고 약간 이제 커뮤니티 지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제 무료로 어떤 쿼타까지 쓸 수 있게 해 주는 플랫폼을 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것들을 대시보드를 만들었냐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5 개를 만들었었는데요. 처음은 옵티미즘이라는 이제 어 왜 옵티미즘이라고 불리는지는 약간 기술적이지만 어쨌거나 어 바이브 자체가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뭔가 긍정적인 뭐 공공재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하는 프로젝트에서 온체인 투표라는 거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로 그 의사결정으로 굴릴 수 있는 돈이 빌리언 단위입니다. 빌리언 달러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꽤 중요한 투표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근데 모두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토큰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1인 1표가 아니라 1토큰 1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권주의 등등의 얘기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위임을 한 사람, 그러니까 뭐 주권자라고 할까요? 이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과 국회의원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 건데 이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의 활발함은 투표율이 될 거고요. 이제 그 위임한 사람, 이의 활발함은 온체인에서 활동을 하는 거는 무조건 가스비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스비가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었느냐, 뭐 이런 걸 두 개를 놓고 보았고, 그래서 이제 XY 축이 나뉘고요. 여기서 반지름, 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보팅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에게 이게 뭐 지역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위임을 하면 되는데 위임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았을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국회의원은 누구나 될 수 있고 코인 하나만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5% 이상의 보팅 파워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잘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32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딱히 뚜렷한 상관관계를 알 수 없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당 이제 이름과 이 사람의 지갑 주소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게 했었네요. 그리고 이 뒷단에 여기에 이제 제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차트 제목을 눌러보시면 제가 사용한 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시간을 많이 썼던 거는 제가 원하는 온체인 데이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확보하는 거 다른 분석이랑 비슷하게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허브랑 비슷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혹시 이 프로젝트를 분석한 사람들의 대시보드를 찾아보고 그 사람들의 코드에서 테이블 이름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별로 펑션 콜이나 이벤트 로그가 남는데 거기에 이제 찾았었던 거고 이런 테이블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에서 이렇게 뭐 테이블 이름에 뭐 컬럼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데 시간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절들도 전부 온체인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로포절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TF-IDF로 주제를 대강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뭘로 설정할지는 제가 그냥 이제 지정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기금을 주는 프로포절이 제일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절 주제별로 투표율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랜트에 많이 한다는 거 정도 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료 플랫폼이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가면 쿼리가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한 버전이라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는 관리 주체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블록체인 위에 적혀진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영원히 돌아가는 거죠. 블록체인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제가 인터랙션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그냥 다 거래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USDC라는 1달러가 1코인의 가치가 패깅된 걸 주고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데 얘는 그냥 프로토콜, 그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얘한테는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뭐 이더리움 하나랑 뭐 USDC
4,000개를 이제 맡기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 수수료를 유동성 공급자인 제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거를 봤었고요. 어 이제 아무래도 전부 다 뭐 물론 이제 주식 거래도 그렇겠지만 전부 다 프로그램 이기 때문에 봇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로 거래를 시작한 사람인가? 뭐 그게 사람이 아니고 봇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보기도 했었고요. 뭐 라우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최적의 거래 경로를 찾아주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인 라우터가 누구냐? 이런 거 보기를 네,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 있었는데 사실 거래량의 반 이상은 봇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의 온체인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팟캐스터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누구나 그걸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SNS 위에서 체크인이라는 앱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고 그 앱의 유저 리더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위에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좋은 게 이 하나의 앱에서만 사용되는 아이디, 그러니까 뭐 구글 이메일 같은 그런 아이디가 아니고 다른 모든 블록체인 위에서의 거래나 그런 것들도 이 같은 아이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 아이디의 정보를 다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갖다 붙인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이 온체인 데이터를 꼭 듄이라는 플랫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API로 가져가서 그냥 구글 콜앱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패스트 텍스트라는 걸로 돌려봤었는데 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 앱은 이제 일본인 친구가 만든 건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분포를 보입니다. 원래는 압도적으로 영어여야 되는데 이제 한국말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본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온체인 대시보드를 주로 재무제표를 위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프로핏이나 비용, 이 매출 이런 게 실시간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중순에 한번 이렇게 폭등한 날이 있어서 왜 폭등했는가를 이렇게 이러저러 해서 찾아봤었고요. 네. 주로 뭐 정확히 뭘 했는지는 제가 이제 깊이 파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주로 덱스에서 자꾸 이제 테더를 한 것으로 보아 뭔가 누군가의 가격 폭락이나 폭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타 자유 주제로 제가 봤었던 건데요. 온체인 상에서 이제 부동산 모노폴리 같은 메타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주들만 모아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메타버스 프로젝트다 하면 이 건물주들이 이제 확 늘어난 트렌드 같은 걸 보고 '그때쯤 뭐 런칭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딱 한 번은 비트코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그냥 이제 약간 누군가가 확장판을 또 만들어서 NFT를 만들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NFT에 뭐가 제일 많이 담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텍스트가 제일 많이 담긴다. 그런 어 것들을 봤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